안녕하세요. 이글스 독서 클럽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긍정적 자기 암시. 잘 안 될 거야 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은 왜 시작을 두려워하는가? 일단 시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도 많은 사람이 첫걸음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경험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의지력 훈련을 위해 민둥산을 찾았을 때 걷기도 전에 산 정상을 보고는 겁에 질린 한 팀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물을 꺼내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내려가서 사람들을 기다리면 안 될까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등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미 100m도 넘게 걷고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 보는 건 어때요? 내 말을 들은 팀원은 창피하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더니 곧장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과연 이유가 될까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한 번도 회사에 다녀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직을 하지 않겠다면 어떨까요? 임산부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며 출산을 거부한다면요? 경험이 없다는 것은 서투른 핑계에 불과하며 근거 없는 두려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둘째는 지독한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루기 바쁩니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이 증세가 심각해지면 긍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말을 먼저 떠올리세요.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거야.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의 용기를 크게 북돋아줍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나중에 해야지라는 부정적인 마음도 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동에 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관심의 초점을 두려움의 대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며 부정적인 생각에서도 기대할 만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겠다고 결심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계획이든 주저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결심하는 것 말고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고난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지나친 걱정입니다. 감정적이 되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태도로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의 앞뒤 정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행운과 함께 오며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성공으로 자신을 격려하라. 때로는 작은 일로 얻은 성공도 자신감을 얻는 데 좋은 자극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모든 단계는 작은 전투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임무를 완료하면 진지를 점령하고 작은 승리로 용기를 얻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얼굴이 늘 경직돼 있고 자주 우울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들은 오늘이 어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작은 성공은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심각해지면 어떤 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관하게 됩니다. 이번에 성공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 목표는 이보다 훨씬 컸는데. 남들은 10km나 앞서가는데 나는 고작 10m쯤 왔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실력으로는 안 돼. 이처럼 자신을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이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십시오.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 목표에 10m나 가까워졌어. 실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것만으로도 성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스미스의 말을 기억해봅니다. 성공의 열쇠는 얼마나 높은 목표를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에 달렸어. 이때 작은 성공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지. 그렇게 얻은 힘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거야. 남들과 다른 나를 발견하라. 큰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워싱턴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그런 회사에 믿음이 가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믿음을 준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벨이 원하는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암시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못생기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남들보다 잘하는 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장점을 토대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꿈을 이루는 건 점점 요원해집니다. 행동력을 키우는 데 있어 자기 암시의 효과는 아주 큽니다.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지 않은가요? 문제의 주도권을 스스로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외부 요소도 당신을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독서클럽을 함께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드리며 독서클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